지수야, 너는 참 바보 같아서 이용하기 편했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남편은 차가운 비웃음이 섞인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지수의 전 재산을 들고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수 앞에 들이닥친 건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수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열고 정갈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강준혁 씨 부인 되십니까? 그쪽 남편이 내 며느리랑 도망을 갔더군요. 나를 버린 남편과 바람나서 도망친 사기꾼녀의 시아버지. 복수의 끝단에서 만난 적의 가족 두 사람은 이제 피보다 진한 증오를 동력 삼아 사기꾼들을 향한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준혁이 거울 앞에서 정장 재킷의 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준혁의 뒤로 다가와 구겨진 어깨선을 손으로 펴주며 물었습니다. 준혁아, 이번 출장은 정말 며칠 안 걸리는 거지? 준혁이 거울 속 지수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숨 좀 돌릴 수 있어. 지수야, 나 믿지? 지수가 준혁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머리를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연히 믿지. 근데 요즘 당신 잠도 못 자고 너무 예민해 보여서 걱정이야. 준혁이 지수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간다. 밥 잘 챙겨 먹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있어. 준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왠지 모를 가슴의 일렁임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담긴 그릇을 씻으려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거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때렸습니다. 지수가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마자 덩치 큰 사내가 발을 밀어넣으며 외쳤습니다. 강준혁 씨 집 맞죠? 부인 되시는 분입니까? 지수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제 남편은 지금 출장 갔어요. 덩치 큰 사내가 품바구니에서 빨간 스티커 뭉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출장은 무슨 야반도주겠지. 이 집 강준혁 씨가 담보로 돈 빌리고 안 갚아서 오늘 압류 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거실로 들이닥치며 텔레비전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지수가 사내의 팔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란 말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덩치 큰 사내가 지수의 얼굴 앞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인감 보이죠? 부인 명의로 보증까지 다 섰던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곤란하지.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지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본인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안방과 서재를 드나들며 가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는 소리가 지수의 귀를 찢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거실 소파까지 딱지를 붙이고는 지수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돈 안 해오면 이 집 비워야 하니까 짐 챙겨두세요. 사내들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억 원이 넘게 들어있던 예금 계좌가 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수술비로 따로 떼어두었던 5천만 원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수가 울부짖는 순간 열린 현관문 사이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갈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노신사가 바닥에 쓰러진 지수를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준혁 씨 부인 이지수 씨가 맞습니까?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또 누구세요? 저희 집에 더 이상 가져갈 거 없으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노신사가 지팡이를 고쳐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당신 남편과 함께 떠난 한유라, 그 아이의 시아버지입니다. 지수가 멍한 표정으로 박만수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한유라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준혁이가 누구랑 떠났다는 거예요? 박만수가 거실 한편에 놓인 준혁의 결혼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강준혁이 내 며느리 한유라와 작당하고 우리 집안 재산을 털어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박만수가 품 안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지수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혁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진을 집어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혁이는 지금 출장 간 거야. 일 때문에 간 거라고. 박만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도주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석 달 전부터 도피 자금을 세탁하고 위조 여권까지 준비했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 끝으로 거실 바닥에 압류서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빚도 모두 한유라의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당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지수가 사진 속 준혁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 등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이런 말을 믿어야 해. 박만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이지수 그 여자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 인감도장 넘겨줄 때도 고맙다고 하더라니까. 준혁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지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번에 털어낸 돈이면 우리 홍콩에서 평생 호강하고 살아. 빨리 짐 싸서 나와. 준혁의 목소리가 끝나자 박만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민호는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있습니다. 한유라가 먹인 약 때문이죠. 박만수의 눈에 서린 증오가 지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도 저처럼 그 사기꾼들을 찾고 계신 건가요? 박만수가 지수에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친 한유라를 잡아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짓밟은 강준혁을 잡아야 합니다. 지수가 박만수의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인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박만수가 지수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돈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괴물들입니다. 우리가 더 큰 돈 냄새를 풍겨야 그놈들이 돌아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아내고는 준혁과 찍은 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준혁의 얼굴 위로 흩어지며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만수가 깨진 사진을 밟고 지나가며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준혁과 한유라는 당신이 죽은 줄 알 겁니다. 그래야 그놈들이 안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지수가 사진 속 준혁의 눈을 지니기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저도 이제 그 인간을 죽은 사람 취급할 거예요. 박만수가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각오입니다. 이제부터 이지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지수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마치 핏자국처럼 거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박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뭘 배워야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죠? 박만수가 앞장서 걸어가며 지팡이로 복도 바닥을 단단히 짚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법부터 배워야죠.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수가 박만수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자신의 집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 도끼만 남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너희가 서 있는 그 화려한 곳이 곧 무덤이 되게 해줄게. 박만수가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지수 씨, 사기꾼을 잡으려면 사기꾼보다 더 악랄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금속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박만수의 검은 세단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 뒷자리에 올라타자 박만수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겼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지수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제 손으로 그놈들의 목을 조를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어요. 검은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에는 준혁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지수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며 복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지수의 눈가에 맺힌 마지막 눈물을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이제 슬픔이 아닌 분노를 태워 내일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만수가 운전대를 돌리며 나직하게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신의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전부 바뀔 겁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지수가 눈을 감으며 어둠 속에서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환상이 지수의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도시의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지수의 등 뒤로 평범했던 아내의 삶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피보다 진한 복수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안가 거실에는 사방에 거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소리나게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지수 씨, 다시 걸어보세요. 그게 어디 자산가 집안 여식의 걸음걸이입니까? 시장통에 콩나물 사러 가는 아낙네 같군요. 지수가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르신, 벌써 3시간째예요. 발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박만수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준혁과 한유라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도 그 신용도를 파악하는 족속들입니다. 당신의 비루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모릅니까? 지수가 하이힐을 고쳐 신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할게요. 절대 그 인간들 눈에 허술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모델처럼 우아하게 거실을 가로지르자
박만수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안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지수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지수 씨, 이것 좀 보시죠. 강준혁 씨가 해외로 가기 직전에 가입한 서류들입니다. 지수가 화면에 뜬 보험 가입 내역을 훑어내려 가다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0억? 수령이니? 강준혁? 보안 전문가가 안경테를 만지며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고사로 위장했을 때 보상금이 3배가 되도록 특약을 걸어뒀더군요. 이미 현지 살인 청부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지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 나를 죽여서 그 돈까지 챙기려고 했다니. 박만수가 지수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포를 눈빛에 담으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말입니다. 지수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슬퍼할 기운도 없어요. 어르신, 저를 당장 그 인간들 앞에 데려다 주세요. 박만수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보석 상자와 향수병을 가리켰습니다. 한유라가 쓰는 것과 똑같은 향수입니다. 그 여자의 향취를 당신의 살 냄새처럼 익히세요. 그리고 이 보석들을 두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이지수가 아니라 홍콩에서 온 큰손 엘레나가 되는 겁니다. 지수가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그 냄새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역겨운 냄새네요. 사기꾼들의 냄새가 이런 건가요? 박만수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역겨운 향기가 곧 당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남편의 전화를 받을 시간입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보안 전문가가 건네준 특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액정에는 강준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수가 박만수의 수신호에 맞춰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준혁의 다급하고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내 목소리 들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한유라 그 여자한테 협박당해서 억지로 끌려온 거야.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준혁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오면 위험해. 그 여자가 무서운 놈들을 고용했어. 지수야, 혹시 내가 서재 책상 밑에 숨겨둔 비상금 10억 찾았어? 그거라도 있으면 내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어. 지수가 박만수의 지시에 따라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 금고 안에 있더라. 당신 이거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지? 준혁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밝아지며 재빨리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지수야, 역시 나 믿어주는 건 너뿐이다. 그 돈 잘 가지고 있어. 내가 사람 보낼게. 지수가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소파로 던져버렸습니다. 박만수가 찻잔을 비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통화하는 동안 한유라가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엔 지옥문이 열리겠군요. 지수가 소름 돋는 팔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놈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다음 계획인가요? 박만수가 벽면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준혁과 유라가 호텔방에서 거칠게 싸우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준혁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숨겨둔 게 있었어? 나 몰래 이지수랑 연락해서 빼돌리려고 했지. 준혁이 억울하다는 듯 유라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야말로 내 여권 어디다 치웠어. 너 혼자 튀려고 수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지수가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더 처참하게 망가뜨려 주세요.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다 죽게 해주세요. 박만수가 지수에게 화려한 가발과 선글라스를 건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이지수는 죽었습니다. 내일 신문에 당신의 사망 기사가 실릴 겁니다. 실족사로 처리해뒀으니 걱정 마세요. 지수가 거울 앞에 서서 가발을 쓰고 고혹적인 붉은 입술을 칠했습니다. 이지수는 죽었죠. 이제부터는 엘레나가 저놈들의 심장을 갉아먹을 거예요. 박만수가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트렁크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트렁크에 담긴 명품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이 모습인 저를 정말 못 알아볼까요? 박만수가 지수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준혁은 이제 당신을 아내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동남아시아의 한 도박 도시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만수가 서류 한 뭉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이가 현지에서 자금을 확인하려다 우리 쪽 브로커에게 걸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겠군요. 지수가 이어폰을 끼자 준혁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돈은 진짜 있어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준혁의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감상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박만수가 지수의 단호한 모습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엘레나 씨,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지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알아요. 저놈들이 제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강하기 시작하자 지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에는 준혁과 유라가 보낸 수하들이 눈을 부라리며 입국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코트 깃을 세우고 박만수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국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준혁의 수하 중 한 명이 지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지수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박만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놈들 눈엔 제가 그냥 돈뭉치로 보이나 보네요. 박만수가 지수의 팔을 부축하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기가 진실을 섞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한 거짓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공항 밖으로 나가는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새로운 전쟁터의 공기가 지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지켜야 할 이름도 없는 여자의 처절한 복수가 이 낯선 땅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화려한 구두 소리를 울리며 검은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지수를 감시하며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차 문을 열어주며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유라가 오늘 밤 카지노에 나타날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지수가 차 안으로 몸을 실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그 여자의 전 재산을 털어버릴 첫 번째 판을 벌여보죠. 차가 비명을 지르며 공항을 빠져나가 화려한 네온 사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준혁이 선물했던 가짜 시계가 아닌 박만수가 건네준 날카로운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을 베는 칼이 아니라 준혁과 유라의 영혼을 도려낼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로 지수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지수를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앞에는 오직 피의 축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슴속에 품은 증오의 불꽃이 이국의 밤을 더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가의 거실에서 지수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현관문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머리가 산발이 된 젊은 여자 희진이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유라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앗아가려 해요. 지수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희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희진 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라니요? 희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저 준혁 씨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유라가 그 아이를 인질로 잡고 준혁 씨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요. 지수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박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만수가 미간등을 찌푸리며 희진이 내민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서류 속에는 준혁과 유라가 어린 시절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기록과 함께 기괴한 우정을 나눈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진이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나 다름없어요. 유라가 시키는 일이라면 준혁 씨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거예요. 지금 유라가 아이를 교회 폐창고에 가두고 준혁 씨를 협박하고 있어요. 박만수가 서류를 탁자 위에 집어던지며 지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지수 씨,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의 눈물에 속지 마세요. 지수가 가방을 챙겨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함정이라도 가야겠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리고 준혁이가 정말 그런 놈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박만수가 지수의 팔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지수가 박만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아들 민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아이를 잃었던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희진이 앞장서서 차를 몰았고 지수는 뒷좌석에서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가구 공장이었습니다. 지수가 차에서 내려 희진을 따라 어두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뒤를 돌아보자 희진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천장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준혁과 유라가 거만한 자세로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손톱질을 멈추고 지수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수, 발로 걷는 쥐새끼처럼 제 발로 기어들어왔네? 지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이런 여자랑 짜고 나를 속여? 아이는 어디 있어? 멀찍이 서 있던 준혁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지수야, 너는 참 여전하다.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오냐? 유라가 시키는 대로 박노인 비자금 장부나 내놔. 지수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정말 사람이 맞니? 나를 죽이려 보험까지 들었다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라가 지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지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끄러워. 박노인이 숨긴 돈 어디 있어? 말 안 하면 내 예쁜 얼굴에 구멍을 내줄 테니까. 유라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끝을 꺼내
지수의 얼굴 근처에서 휘둘렀습니다. 준혁은 지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박만수와 미리 약속했던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가슴팍에 단추를 눌렀습니다. 죽어도 말 안 해. 너희 같은 악마들한테 줄 돈은 1원도 없어. 유라가 지수의 팔을 칼끝으로 깊게 그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 팔부터 시작해볼까?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 창고 벽을 뚫고 거대한 트럭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고 박만수가 고용한 요원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유라가 당황하여 지수의 얼굴에 독한 액체를 뿌리려던 찰나 요원의 사격에 손목을 맞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준혁은 유라를 챙기기는커녕 혼자서 뒷문으로 비겁하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자 요원들이 지수를 들것에 실어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만수가 구급차 안에서 지수의 상처 입은 팔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흉터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지수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준혁이 그 인간의 본 모습을 확실히 봤어요. 이제 미련 없어요. 며칠 후 지수는 전신을 붕대로 감은 채 비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박만수가 병실로 들어와 지수에게 신문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는 유명 사기 사건 피해자 이지수 씨 가스 폭발로 사망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붕대 사이로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정말 죽은 사람이 된 건가요? 박만수가 지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준혁과 한유라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안심할 겁니다. 그 틈에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지수가 거울을 보려 하자 박만수가 거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보지 마세요.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거울 속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목소리도 분위기도 전부 바뀔 거예요. 수개월에 걸친 수술과 혹독한 재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매일같이 녹음기를 들으며 홍콩 상류층의 우아한 말투와 억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박만수가 지수에게 화려한 보석과 블랙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홍콩 자산가의 후계자 엘레나 카즈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지수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지수가 바뀐 자신의 목소리로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 발밑에 엎드려 돈을 구걸하겠죠. 박만수가 지수의 팔에 남은 선명한 칼자국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수가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놈들의 목을 어떻게 딸지 생각할게요. 한편 유라는 한국에서 지수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박만수가 보낸 가짜 수사관들의 압박에 못 이겨 빈손으로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준혁은 지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잠시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으나 곧 유라와 함께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공항 귀빈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준혁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너희가 서 있는 그 화려한 곳이 곧 무덤이 되게 해줄게. 박만수가 지수의 뒤에서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엘레나 씨, 이제 무대는 동남아 카지노입니다. 그곳에서 저 악마들의 영혼까지 털어버리세요. 지수가 선글라스를 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나약한 주부 이지수가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보석처럼 빛나는 복수의 화신 엘레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이지수를 알지 못했고 오직 엘레나라는 이름의 공포가 사기꾼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가르는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팔의 흉터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핏빛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수가 눈을 감자 준혁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체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올랐습니다. 무너진 삶의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단단한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캄보디아의 카지노 객장에 짙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발을 들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이지수가 아니라 홍콩의 거대 자산가 가문의 후계자인 엘레나 카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지배인이 지수에게 허리를 깊게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레나 이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지수가 화려한 보석이 박힌 부채를 살짝 흔들며 도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잃으러 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최고급 샴페인이나 한 병 준비해줘요. 지수가 거액의 칩을 바카라 테이블 위에 툭 던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수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은퇴 검사 강훈이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훈은 지수가 과거 번역가 시절 법적 서류를 도와주며 인연을 맺었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강훈이 지수의 옆자리에 앉아 칩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아니 엘레나 씨. 인터폴 쪽이랑 연결된 현지 요원들 배치는 끝났습니다. 지수가 카드를 확인하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강 검사님. 저기 구석에서 침 흘리며 쳐다보는 저 여자 보이죠? 강훈이 시선을 살짝 돌려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는 유라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라군요. 돈줄이 막히니까 아주 독이 올랐네요. 지수가 칩을 모두 걸며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 여자가 제 발로 나한테 기어오게 만들 거예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하니까요. 지수는 일부러 큰 돈을 잃어주며 유라의 관심을 끌었고 유라는 거물 투자자로 소문난 엘레나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라가 지수의 테이블로 다가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엘레나 이사장님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지수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나를 알아요? 보아하니 돈 꽤나 잃은 얼굴인데 나랑 수준이 맞을지 모르겠네. 유라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비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이 있는데 이사장님 같은 큰손이 도와주신다면 대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지수가 부채를 접으며 흥미롭다는 듯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 재미있겠네. 내일 정식으로 기획서 들고 찾아와요. 대신 시시한 거면 내 손에 죽을 줄 알고. 유라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때 준혁이 유라 몰래 지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준혁은 지수가 죽은 줄로만 알고 화려한 엘레나의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복도에서 지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라, 저 여자보다 제가 훨씬 쓸모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지수가 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유라 밑에서 일하는 잔챙이 같은데 무례하게 어디서 말을 걸어? 준혁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죽어서 유산이 엄청납니다. 유라 몰래 저랑 손잡으시면 그 돈 전부 당신 드릴게요. 지수가 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죽은 아내 팔아서 돈 구걸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놈 못 봤어. 준혁이 뺨을 감싸 주면서도 지수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오히려 흥분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하지만 제 제안은 진심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준혁이 사라지자 지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강훈이 화장실 밖에서 지수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저 자식 얼굴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지수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 됐어요. 준혁이가 지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박만수는 한국에서 유라의 시댁 인맥을 압박해 유라가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강훈은 지수를 도와 유라가 해외에 숨겨두었던 진짜 아이를 찾아내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지수가 강훈이 가져온 아이의 사진을 보며 가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라 이 여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자기 핏줄까지 사기에 이용하다니. 강훈이 서류 한 장을 지수에게 건네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유라의 지문을 일본 경찰 쪽 데이터랑 대조했는데 사토미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에서 보험 사기로 이미 사망 처리된 여자라고요? 그럼 유라라는 이름도 가짜였네? 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가짜 인생을 끝낼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게 먼저예요. 지수는 준혁에게 다시 연락해 유라의 약점을 가져오면 홍콩으로 데려가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준혁은 지수의 유혹에 넘어가 유라가 금지된 약물을 유통하려 한다는 기밀 정보를 지수에게 넘겼습니다. 지수가 그 정보를 확인하며 박만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르신, 준혁이가 유라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 짐승이 서로 목을 조를 준비가 됐네요.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흡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 세계 거물들을 모아놓고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지수는 리조트 투자 설명회라는 거대한 덫을 놓고 유라와 준혁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유라는 엘레나 지수가 내민 가짜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지수가 드레스 주머니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너희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곧 단두대가 될 거야. 강훈은 설명회장 주변에 인터폴 요원들을 잠입시키고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팔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이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울 속의 엘레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 잔혹한 사냥꾼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화려한 구두 소리를 내며 설명회장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투자자 사이에서 유라와 준혁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첫마디를 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유라와 준혁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준혁은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가 단상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이제 너희들의 연극은 끝났어. 관객들도 다 알게 됐거든.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지수는 유라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적들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신분이 빛을 발하는 순간 사기꾼들의 비참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자수가 놓인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투자 설명회 단상 위에 섰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지수의 하얀 피부와 보석들을 비추자 객석에 앉은 투자자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지수가 우아하게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조트 사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맨 앞자리에 앉은 유라가 옆에 있는 준혁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저 여자 말 들었지? 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우리 인생 완전히 신분 세탁하는 거야. 준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유라의 손을 맞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라야.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까지 다 가져왔어.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지? 유라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홍콩 카지노 거물이 직접 보증하는 사업인데 뭐가 걱정이야. 빨리 가방 가져와. 준혁이 발밑에 둔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며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리키며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여기 서명하세요. 이 서류 한 장이면 당신은 이제 홍콩에서도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엘레나 이사장님, 저만 믿으십시오. 제 전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지수가 준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숨이라. 참 무거운 걸 거셨네요. 기대할게요. 유라 역시 서둘러 자신의 도장을 찍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저희는 한 배를 탄 거 맞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계약서를 챙겨 비서에게 건네며 준혁의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니? 준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수가 준혁의 옷깃을 매만지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죽은 아내가 보내는 선물이야. 지옥에 갈 준비는 됐어? 준혁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설명회장의 거대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과거에 저질렀던 보험 사기 기록과 준혁이 지수를 죽이려 공모했던 음성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라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며 지수의 드레스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내 돈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지수가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 그게 내 돈이니? 전부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피눈물이지. 강훈 검사가 경찰들을 이끌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준혁과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사기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 속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준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울 때도 준혁은 넋이 나간 듯 지수만 응시했습니다. 유라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강훈 검사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지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서는군요. 지수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박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이제 제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거죠? 박만수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럼요. 이제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한 이지수입니다. 몇 달 뒤 지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지수의 숲으로 정했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을 심었습니다.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꽃향기가 너무 좋다. 우리 딸이 타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네. 지수가 커피를 내리며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금방 맛있게 타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수가 쟁반에 따뜻한 커피와 쿠키를 담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엄마는 꿈만 같아. 지수가 어머니의 무릎을 담요로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야, 엄마. 이제 우리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다 지켜줄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만수가 아들 민호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지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 씨,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군요. 민호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지수가 민호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공기가 좋아서 재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가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민호의 한마디에 박만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박만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민호 씨 이제 금방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지수 씨는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지수가 카페를 둘러보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카페 안에는 지수처럼 사기를 당해갈 곳 없던 여성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직원들에게 다가가 어깨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즐겁게 일해봐요. 직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지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녁 노을이 카페 마당을 붉게 물들일 때 강훈 검사가 퇴근길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강훈이 지수에게 예쁜 꽃다발을 건네며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지수 씨, 오픈 축하 선물이에요. 아침 드라마 주인공처럼 너무 화려한 건 아니죠? 지수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예뻐요. 강 검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해요. 강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지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별씀을요. 지수 씨가 용기를 낸 덕분이죠.
이제 법적인 절차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수가 강훈에게 시원한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강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과 유라는 서로를 배신했다며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감옥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살겠죠. 지수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훈이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제는 본인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지수가 강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지수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그것이 지수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카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살이 찌푸려지며 창가로 다가갔지만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가슴등을 쓸어내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이제 다 끝났는데.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카페의 조명을 하나둘 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조명을 끄기 전 지수는 벽에 걸린 박만수와 찍은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지수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수가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수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떠난 카페 마당 구석에는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행복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악마의 숨결이 다시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지수의 숲에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던 순간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지수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감된 줄 알았던 유라가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벌써 나와? 말도 안 돼. 분명히 무기징역이라고 했잖아. 옆에서 바닥을 닦던 직원이 깜짝 놀라 지수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지수가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유라의 입가에 대며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유라 씨,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명단을 검찰에 제출하고 형 집행 정지를 받으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유라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죠. 저를 함정에 빠뜨린 진짜 사기꾼들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텔레비전 화면을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정이라니. 네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준혁이 난입했습니다. 준혁은 덥수룩한 수염에 꾀재재한 몰골을 한 채 지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수, 너 잘 살고 있었구나? 내 돈 다 가로채서 이런 근사한 카페까지 차리고 말이야. 지수가 카운터 뒤로 물러나며 준혁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준혁,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준혁이 카운터 위에 놓인 꽃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광기 어린 눈으로 웃었습니다. 신고 해봐. 유라가 벌써 손 다 써놨어. 이제 너랑 박 노인이 국제 사기꾼으로 몰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준혁이 지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카페 직원이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 괴롭히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준혁이 직원의 얼굴을 거칠게 밀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비켜. 이지수, 네가 나를 배신하고 홍콩 큰손 행세를 해? 내 인생 망가진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봐. 준혁이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통을 카페 커튼과 소파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준혁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리 엄마도 여기 있단 말이야. 준혁이 지수의 배를 발로 차며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카페 내부를 집어삼키며 검은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지수가 기침을 하며 쓰러진 직원을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유라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카페 뒷문으로 침입해 지수의 조카를 강제로 가로챘습니다. 조카가 비명을 지르며 지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준혁이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지수, 내 조카 살리고 싶으면 박 노인이 숨긴 진짜 장부 가져와. 알겠어? 지수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준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준혁아,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장부든 돈이든 다 줄게. 아이만은 살려줘. 준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항구로 와. 혼자 오지 않으면 이 아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준혁과 사내들이 아이를 데리고 연기 속으로 사라지자 지수는 정신없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불타는 카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소방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 새끼 어떡해. 준혁아, 이 악마 같은 놈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던 지수의 어머니가 화염에 휩싸인 카페를 보고는 가슴 등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지수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나 좀 봐. 엄마.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 앉아있는 지수에게 강훈 검사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강훈의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검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유라가 왜 풀려난 거예요? 강훈이 고개를 떨구며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거였나 봅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내려와 저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지수가 허망한 표정으로 벽에 머리를 기대며 은조렸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저 악마들을 살려준 거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강훈이 지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지수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밀리에 수사팀 꾸려서 아이부터 찾을게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으로 유라의 비웃음 가득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지수, 네가 가짜 엘레나 행세하며 나를 비웃었지? 이제 네가 사기꾼으로 전국에 수배될 거야. 기대해. 지수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는 시체가 될 줄 알아. 지수가 병실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만수 역시 유라의 공작으로 인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벼랑 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수가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칼날을 꺼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준혁아, 네가 내 손으로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알겠어. 내가 갈게. 지수가 머리카락을 대충 묶고 병원을 빠져나와 어두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수를 감시하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이제 공포도 슬픔도 아닌 오직 살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가 택시를 잡아타고 준혁이 말한 폐양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불타버린 자신의 인생처럼 붉게 일렁였습니다. 지수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죽지 않아. 너희를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거야. 지수가 탄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수의 등 뒤로 평화로웠던 숲의 시간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지수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과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지수가 항구 입구에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오늘이 너희 제삿날인 줄 알아. 지수의 실루엣이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적들이 기다리는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녘의 인천항 외곽은 비릿한 바다 내음과 차가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낡은 가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부서진 선착장 끝에 서서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지수의 얼굴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나타난 준혁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지수, 혼자 온 거 맞지? 장부 가져왔냐고. 지수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앞으로 달려나가려다 멈춰서서 외쳤습니다. 애부터 놔줘. 장부는 여기 가방 안에 있어. 준혁아,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준혁이 아이를 부하에게 넘기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돈에 미친 박 노인이 순순히 장부를 내주던가. 너도 참 대단하다, 지수야. 이 가짜 장부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라니. 지수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야. 유라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비리 장부라고. 준혁아, 너 정말 유라가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아? 준혁이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유라는 지금 나랑 홍콩으로 떠날 준비 다 해놨어.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 어둠 속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리며 유라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준혁의 손에 든 가방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잘했어. 이제 그 장부 일이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지수가 비웃음을 흘리며 유라와 준혁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유라야, 준혁이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몰래 장부 들고 튈 생각이라고 하더라. 너는 그냥 미끼일 뿐이라면서 말이야. 유라의 눈썹이 실룩거리며 준혁을 쏘아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저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나 배신하고 혼자 튀려고 했어? 준혁이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지수를 가리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유라야.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야. 지수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지수가 품 안에서 초소형 마이크를 꺼내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간질? 아니,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어. 유라와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그들 앞에 들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네. 너희가 아까 아이 유괴하고 협박한 거, 장부 거래하려고 한 거 다 찍혔어. 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지수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년, 당장 꺼. 이거 다 조작이라고 말해. 경찰 불러. 당장 부르라고. 지수가 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유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경찰? 이미 오고 있어. 박노인 어르신이랑 강 검사님이 지금 이 항구 입구까지 다 포위했거든. 준혁이 겁에 질려 아이를 버려둔 채 혼자 바다 쪽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수야, 살려줘. 나 너 사랑하잖아. 유라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지수가 도망가는 준혁의 뒷모습을 보며 가래침을 뱉고 외쳤습니다. 사랑? 너 같은 괴물 입에서 그런 단어 나오게 하지 마. 너는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때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항구를 가득 메우며 붉은 불빛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강훈 검사가 무장한 경찰들을 이끌고 선착장으로 들이닥치며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강준혁, 한유라, 당신들을 아동유괴 및 특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항하면 발사한다.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강훈 검사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만수가 유라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침을 뱉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민호를 그렇게 만들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내 뒷배 봐주던 정치인들도 지금 다 은팔찌 찼다.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버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강훈 검사가 수갑을 유라의 손목에 채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산 인연은 돈이 없으면 끝나는 법이지. 당신이 준 뇌물 장부 덕분에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 가게 됐어. 경찰들이 바다로 뛰어들려던 준혁을 붙잡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흙먼지로 범벅된 채 지수를 향해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감옥 갔다 오면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지수가 준혁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마. 너는 평생 거기서 네가 죽인 사람들의 영혼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니까. 경찰들이 유라와 준혁을 호송차로 끌고 갈 때까지 지수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구출한 아이를 지수에게 안겨주자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얼굴 등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고모가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 안 괴롭혀. 박만수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장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악마들을 절대 못 잡았을 거예요. 지수가 눈물을 닦아내며 박만수를 올려다보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훈 검사가 지수에게 다가와 외투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제 어머니 계신 병원으로 가시죠. 어머니 의식 돌아오셨다는 소식 방금 들었습니다. 지수가 놀라 강훈의 손을 꽉 잡으며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엄마가 깨어나셨다고요? 강 검사님, 정말이죠? 강훈이 밝게 웃으며 지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지수 씨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지수는 아이를 안고 경찰차에 올라타며 멀어지는 항구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버린 카페와 빼앗긴 이름, 배신당한 사랑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휴대폰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본 시민들의 응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수 씨 힘내세요. 정의는 살아있네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지수가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호송차에 실려가는 유라와 준혁의 비명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이름 뒤에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수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수를 향해 팔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가 다 안다. 지수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박만수와 민호 역시 병실로 찾아와 지수 가족의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몸짓을 보이며 지수에게 작은 꽃송이를 건넸습니다. 지수가 꽃을 받아들며 민호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해져요. 우리 충분히 그럴 자격 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미소에 화답했습니다. 지수의 등 뒤로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희망찬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난 지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이제 사기꾼의 아내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맞서 이겨낸 당당한 여성으로 우뚝 섰습니다. 강훈 검사가 병실 문가에서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 강훈과 눈을 마주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 오갔습니다. 지수는 이제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며 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창가로 다가가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지수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건된 카페 지수의 숲마당에는 1년 전의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 대신 싱그러운 허브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하얀 앞치마를 고쳐 매며 갓 구워낸 빵을 바구니에 담아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꽃을 가꾸던 어머니가 허리를 펴며 지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빵 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더 고소하구나. 동네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겠어. 지수가 어머니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옆자리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재단 식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거야. 오늘 민호 씨 재활 마지막 날이잖아. 어머니가 꽃가위를 내려놓으며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대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울던 사람들이 이제 내 카페에서 웃으면서 일하는 걸 보면 엄마는 참 배가 부르다. 우리 딸이 정말 큰일을 해냈어. 지수가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당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카페 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수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 화면을 응시하자 아나운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한유라와 강준혁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의를 입은 유라가 준혁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추악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수가 그 광경을 무덤덤하게 지켜보며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저 안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살겠네요. 그게 그들이 선택한 지옥이겠죠. 직원이 커피잔을 닦으며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저런 인간들은 동정할 가치도 없어요. 사장님이 만드신 재단 덕분에 인생 찾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수가 카페 벽면에 걸린 피해자 재활지원재단 현판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서고 박만수가 민호의 휠체어를 밀며 내렸습니다. 지수가 반갑게 달려나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드디어 병원 졸업이네요. 얼굴색이 정말 좋아졌어요. 민호가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을 내디디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누나, 저 이제 혼자서도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다 누나 덕분이에요. 박만수가 민호의 기특한 모습을 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지수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가 너를 내 공식적인 양녀로 입적했다는 서류다. 이제 넌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지수가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아들며 박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그저 어르신과 함께 나쁜 놈들을 잡고 싶었을 뿐인데. 박만수가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민호를 살려주고 내 가문의 명예를 지켜준 건 바로 너다. 내 모든 재산은 이제 네가 이끌 재단의 밑거름이 될 거다. 지수가 박만수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뜻 잊지 않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칠게요. 저녁 무렵 카페 조명이 은은하게 켜질 때쯤 강훈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강훈이 지수에게 꽃을 건네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고는 말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재단 정식 출범 축하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죠? 지수가 꽃향기를 맡으며 강훈의 옆자리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강 검사님, 아니, 이제 강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강훈이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지수 씨, 이제 복수도 다 끝났고 일상도 찾았는데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지수가 강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사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우리 앞으로 할 얘기도 참 많잖아요. 강훈이 지수의 손을 꼭 쥐며 함께 마당의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꽂혀 있던 준혁의 편지를 발견한 지수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교도소 직인이 찍혀 있었고 준혁의 비굴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훈이 편지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건가요? 읽어볼 건가요? 지수가 편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옆에 있던 화로에 던져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 사람의 목소리는 제 인생에 단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타버린 재처럼 사라지는 게 맞죠. 화로 속에서 편지가 불길에 휩싸여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수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난 1년간의 처절했던 기억들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카페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창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가 서툰 발걸음으로 꽃밭에 물을 주는 평화로운 풍경이 지수의 눈에 가득 찼습니다. 지수가 강훈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나를 찾아왔던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이 제 인생의 은인 같아요. 강훈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가 스스로 일어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예요. 지수가 눈을 감고 시원한 밤바람을 느끼며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살. 지수는 이제 이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매 순간이 보석처럼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카페 지수의 숲은 이제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 새살을 틔우는 희망의 성지가 되어갔습니다. 지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녀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강훈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사람들에게 환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더 행복해져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여자의 머리 위로 찬란한 인생의 이막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머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스스로 일궈낸 이 평화가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일이라는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지수 씨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그 끝에서 만난 뜻밖의 인연은 지수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 씨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죠.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의 배신이나 예기치 못한 시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수 씨가 가졌던 그 뜨거운 용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듯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지수 씨의 숲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